근데 사실 이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은 호재로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영국 국민들의 연금을 책임지는 연금 펀드가 파산한다? 자, 금일 상승세를 줄곧 기록했던 국내 증시가 장 마감을 앞두고 다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2시 이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한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는 허탈한 상황입니다. 줬다 뺏는 게 사실 가장 기분 나쁘잖아요. 처음부터 안 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보합세로 시작을 해서 보합세로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기분이 그렇게 언짢지 않았을 텐데, 정말 좀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네요. 사실 금일 증시가 상승 출발한 이유가 전일 미국장이 좋았기 때문이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 정도 반등을 했죠. 자, 언론들은 앞다퉈서 영란은행, BOE죠. 여기에 국채 매입이 호재로 작용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은 호재로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 소식인데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자, 길트 마켓 오퍼레이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길트가 영국 국채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어나운스가 나왔죠. 자, 영란은행이 국채 매입을 한 이유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자, 금융시장 안정 및 경제 주체 보호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장기 국채 매입을 결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입 규모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무제한으로 하겠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국채 매입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이다. 그리고 10월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나중에 시장이 안정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매각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래 영국에서 QT, 양적 긴축이죠.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그런 국가들이 중국이라든지 일본 몇몇 국가를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양적 긴축,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도 QT를 원래는 10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10월 31일로 연기한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 관련 사유에 대해서 요약한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시장에 긴급하게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영란은행이 갑작스럽게 필요하다면 무제한으로 장기채를 매입할 수 있다라고 밝히자, 사실 이전에 이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정말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막 상승을 했거든요. 영국 20년 만기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때 5%가 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3.9%까지 하락을 했어요. 정말 순식간에 100bp 이상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금리가 급락하다 보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한 4%를 돌파를 했었는데, 너무나 많이 올랐나? 국채 시장이 너무나 과매도 국면인가? 라고 하면서 덩달아서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최근에 이 시장을 옥죄고 있는 이슈가 바로 금리 상승이죠. 연준이 잭슨홀 FOMC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 긴축 스탠스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3.5%가 상단이었는데 이걸 뚫고 순식간에 4%로 올라버렸습니다. 사실 이 국채 금리, 시장 금리라는 게 그렇게 순식간에 막 변동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동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만에 처음 있을까 말까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금리가 전반적으로 막 상승하는, 즉 채권 가격 입장에서는 정말 손절매가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에다가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되다 보니까 이 금리와 주식의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전일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환호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뭔가 호재로 작용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자, 문제는 무엇이냐? 자, 모든 액션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습니다. 자, 나쁜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영란은행이 국채 매입을 해준다. 필요하다면 무제한으로 해준다라고 했는데, 그 얘긴 즉슨 시장에다가 돈을 푸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이 증가를 하겠죠. 근데 돈을 이렇게 계속해서 푼다. 무슨 의미가요? 당연히 이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죠. 이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공급 중단하고 해가지고 훨씬 더 인플레이션이 심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돈을 푼단 말이죠. 즉 불난 집에다가 기름을 더 붓는 그런 효과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요. 이 얘긴 즉슨 파운드화라든지 유로화 이런 가치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뭐가 강해질까요? 바로 달러죠. 왜냐하면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납니다. 앞서서 국채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서 길트채 20년물이 빠르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자, 놓고 보니까 사실상 강달러를 오히려 용인하는 정책이다. 자, 그런 차원에서 달러 강세가 다시금 진행이 될 수 있고 국채 금리도 미국 같은 경우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을 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시장의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었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바로 이러한 기사가 있어요. 유럽 연금 펀드가 지금 100 밀리언 파운드 규모 마진콜 위기에 직면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에 대해서는 런던 투자노트 티스토리 블로그 여기에 상당히 상세하게 잘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넣어놓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국 연금 펀드가 지금 마진콜 이슈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금 펀드에서 길트채, 즉 영국 국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일정 비율 레버리지 투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국채가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별 위험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과 같이 정말 한 40년 만에 오는 인플레이션, 여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상당히 빠르게 급등을 하고 있죠. 반대로 그러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즉, 이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담보로 위협할 수 있는 이슈가 발생을 한다. 자, 그게 바로 마진콜이죠.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보유한 국채를 팔아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자, 영국 연금 펀드가요. 최악의 경우에는 파산할 수도 있겠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 국민들의 연금을 책임지는 연금 펀드가 파산한다? 이거 진짜 메간토금 악재잖아요. 따라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영란은행이 국채 매입을 실시한 것이다. 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100% 이것 때문에 했다라기보다도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영국 위기 이슈를 차치를 하고 이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 이슈는 상대적으로 강달러 현상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미국 금리도 좀 내려가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듯 했으나, 자,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개장 시각에 맞춰서 다시금 또 환율이 슬금슬금 상승을 하다가 2시 이후에 중화권 증시와 약간 커플링이 되면서 다시금 달러 가치가 더 많이 상승을 하면서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장했을 때는 사실 한 1420원이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자, 근데 거의 한 말미에는 1440원을 뚫어버렸죠. 자, 그렇다면 시장이 정말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가 필요하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달러 현상이 반전이 나와야 됩니다. 약달러로 가야 되고요. 그렇다면 미국 채권 금리가 진정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국 여기에서 경기 호전 이슈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 경제 지표가 중간중간 발표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긍정적인 뭔가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약달러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미국 내부적인 문제인데 실업률 이게 올라가야 됩니다. 오히려. 왜냐면은 실업률이 견조하기 때문에 연준이 맘 놓고 긴축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실업률 데이터가 오히려 예상치를 상회하고 좀 높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 데이터, 이거는 당연히 좀 낮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이슈를 보면은, 자, 금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내일 바로 8월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8월 C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와 좀 연동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뭔가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졌다. 시장의 눈높이가. 근데 이거보다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죠. 실업률은 좀 높게 나와야 되고 인플레는 좀 낮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은 잘 나와야 돼요. 아직까지 이 고금리,
인플레 상황을 잘 견디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 시장에 잘 알려져야지만 또 증시,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자, 탄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첫 단추잖아요. 실적 발표를 하는. 자, 그런 차원에서 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정말 투자자들로 하여금 허탈하게 만드는, 시작은 뭐 2%, 3% 급등해서 시작을 했는데 장 막판에는 보합세로 마감해버리는, 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됐었던 영란은행 국채 매입 이슈. 근데 사실 이게 알고 보면은 호재라기보다는 악재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혹시라도 이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 이슈가 시장을 반전시킬 만한 엄청난 호재로 인식을 해서 과감하게 혹시라도 베팅을 할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거나 물가지수 좀 낮게 나오고 실업률 좀 높게 나오고 마이크론 실적 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잘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